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시원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불안한 모습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일 있을 이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좋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등의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아직까지는 좀 상승의 무게를 실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먼저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저번 주에도 이제 한 번 나오고 이번 주에도 일주일 만에 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또 이제 뭐 그냥 너무나도 안 좋은 시장에서 그냥 뭐 힘내자, 뭐 으쌰으쌰하자, 뭐 이런 말만 한다고 해서 실제로 힘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실제로 반등을 해야 뭐 힘이 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하락이 거의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전망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향후 전망들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한수 전문가입니다. 저는 자주 나오는데 자주 나올 때마다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말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일단은 시장이 이제 어제 조금 올라가면서 조금 희망을 보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약반등 혹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더 딥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가지고 반등이라고 이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또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런 상승 캔들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앞으로 더 쭉쭉쭉 이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잘 캐치하셔서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하시면은 그 부분 정확히 찝어드리고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를 또 반등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지 그 정확한 시점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악재들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이 지금 코인 시장에 제가 저번에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다 할 악재, 그러니까 이제 뭐 코인이 뭐 너무 안 좋다, 또는 뭐 또 제재를 가한다, 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전쟁, 여기 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이제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전쟁이야 뭐 딱히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뭐 푸틴 얘기야 뭐 해봤자 뭐 합니까? 우리 뭐 별 상관없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직접적인 이제 생활과 연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면은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자체는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심리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다. 특히 어떤 심리가 변하고 있냐면 이 투자에 대한 심리가 계속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담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을 사는데 이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 금리 자체가 변동이 돼요. 또는 이제 뭐 2년 고정금리 했다가 3년은 뭐 변동금리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변동금리 쪽으로 넘어갈 때쯤 지금 금리가 폭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0만 원 내던 이자 돈이 갑자기 120만 원이 됐고, 그 120만 원, 그러니까 2배로 뛰었던 게 몇 개월 전이에요. 한 3개월, 4개월 전.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래서 12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정도, 160만 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60만 원을 이자 돈을 내고 만약에 나머지 100만 원 정도는 내가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 돈까지도 다 이자 돈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점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정 소비가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줄일 수는 없으니까 뭐에서 빼냐면 투자했던 자금들을 또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 악순환의 반복.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를 하면 결국엔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 살짝 떨어지고, 그럼 나도 회수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또 회수를 하고, 그럼 더 떨어지니까
이 공포 심리가 또 자극이 되면서 나도 팔고 너도 팔고 막 우리가 다 팔아버리니까 갑자기 뚝 빠지고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또 나오면 한 번 더 빠지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아파트값, 그러니까 집값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집값이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매물은 점점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을 주고 샀다. 근데 12억이 됐어. 그럼 2억 올랐잖아요. 와, 그럼 2억 수익이다. 이게 아니라 집은 팔려야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나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좀 더 싸게 팔 수는 있거든요. 조금 더 손해긴 하지만 가격은 내려가지만 실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팔아서 현금을 유동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팔려야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묶여버리면서 이 자본시장에서의 이 유동성이 점점 이 말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다. 그 약간 그 명절 때 고속도로 같은 느낌? 예, 이게 이 언제 뚫릴지도 모르고 이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냥 앞에 차만 보고 있는 그런 답답한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2년 만에 이 취업률이 최고초로 이제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취업률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은 안 좋은 거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물론 취업을 해서 뭐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벌면 그게 또 이제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좋은 거긴 하지만 이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붐이 일었을 때,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해서 막 해서 막 엄청나게 상승이 있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청년들이 취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해서 고작 뭐 초봉, 뭐 월급 뭐 2, 300만 원 이거 받을 바에야 코인으로 한 달에 400만 원 벌겠다 이거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 취업률이 엄청 낮았거든요. 안 했어요. 아예 일자리 구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무슨 어떤 대학생이 뭐 어떤 코인을 통해서 1조를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 전 국민 중에 한두 명이거든요. 근데 그 한두 명의 그 사례를 듣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청년들이 취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투자만 하고 빚내서 투자하다가 이자 늘어나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업률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게 코인 시장의 악재 때문에 취업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취업을 해서 돈을 월급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물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 타면은 또 올라오고 또 이게 약간 쇼커버링 일어나면서 이랬다가 또 빠져버리면 이게 또 악순환 반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취업률 자체는 좋은 거지만 지금 이 코인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취업률이 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제가 이제 오프닝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조금 올라갈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지속적으로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이나 부동산 이런 쪽으로 자금이 묶여 있고 그렇다 보니까 코인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취업자가 또 22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호재로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본다면 이제는 코인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화를 채굴하자. 일해서 돈 벌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악재도 살펴볼게요. 일단 뭐 악재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취업률이 높아지고 이제 그 전에 코인이 흥했을 때 좀 너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을 시기였을 때 웬만한 사람들이 다 투자를 했다라면 이제는 많이 빠져나갔겠죠. 이제 빠져나가야 될 사람들은 이런 하락장이 오면서 실제로 다 빠져나갔고요.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이제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진정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바라보고 이걸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남아서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최근에 연준이 이 경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근데 이거는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재 금융의 시스템 최대 리스크다.
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AP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이전보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이러한 상황의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나날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재검토를 통해서 채권부터 증시까지 자산 가격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좀 커졌죠. 이 부분도 인플레이션이나 그다음에 이런 경제 불확실성에 좀 한몫을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 중이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예상됐던 이 장기적 흐름이 계속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이 지속되었던 악재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상황에서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악재들이 빨리 해소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와 주가 지수 선물 시장에서 유동성이 지난 말부터 좀 감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 유동성 악화가 과거와 비교해서 좀 극심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었던 유동성이 좀 상승을 보이면서 평상시보다 혹은 이전보다 또 높은 리스크가 또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투자나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널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죠. 예전에는 비둘기적인 성향을 좀 많이 얘기했던 부의장이었는데 이제는 좀 매파적으로 변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품 시장에서 큰 가격 변동과 마진콜을 좀 촉진을 했고,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에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좀 부각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전쟁 때문에 시장에서 이 대형 금융기관들이 가지는 뭐 제품 그런 상품들이 있죠. 이 상품들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표시가 되고 노출이 됨으로써 그것마저도 안전하지 않은 자산일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 부분을 좀 제가 또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이제 UST 0.7달러로 다시 하락이라는 내용의 테라 이제 CEO가 루나가 가격이 너무 빠지니까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윗에 이거 발표 임박이라는 내용을 좀 게시를 했고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UST가 이제 전날에 0.6달러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게 0.9까지 좀 회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사람들이 시장이 열리고 나니까 0.9 이게 결국엔 도망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된 건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뭐 UST라고 하는 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테라의 루나 코인과 알고리즘에 의해서 1달러 가치를 좀 유지하도록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UST는 안정적인 가치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준비 통화로 채택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암호화폐의 투자 심리가 떨어지면서 UST의 약간 유동성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사람들이 생겼고 좀 걱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가격 하락을 떨어졌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 도건 이제 테라폼 랩스 이제 테라의 USD가 떨어지는 걸 좀 구하려고 비트코인을 좀 덤핑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는 좀 다른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기로는 이런 제재가 패드의 경제 회복을 위한 달러를 인쇄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조금 리스크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패드가 어떻게 했죠?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우리가 돈을 뿌렸습니다. 근데 지금 테라 이제 도건 대표가 하는 내용은 이제 이 테라를 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덤핑,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조작은 아니겠지만 이걸 살리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 가격 올리는 게 꼬꾸라지면 지금 하던 내용들도 다시 꼬꾸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테라가 급락하면서 UST 페그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못하고 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또 이렇게 걱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가격 자체가 좋지 않은데 그리고 시장에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도건 대표가 테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비트코인을 시장에 판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판다라는 뜻은 그걸 팔아서 다른 식으로 대체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유동성을, 그다음에 금융을. 그런 뜻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지금 이 USD 그냥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좀 어떠한 제재가 정확히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허점 그리고 제재가 잡히기 위해서 문제가 제시된 어제 상황이 좀 벌어졌던 것 같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더 건강한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잘 참조하시면서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테라를 보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걸 조심하자라는 걸 좀 참조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에서도 이제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고 또 전쟁 리스크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이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테라와 루나 관련한 이슈로 좀 시끄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한다면 1달러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1달러가 아닌 0.7달러까지 내려갔다라는 게 굉장한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루나 역시나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무서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50% 넘는 하락이 며칠 사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앞으로 규제나 이 리스크 부분이 좀 해소돼야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코인사부님. 지금 그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200만 원 정도는 줘야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뉴스에서는 보복 여행이다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냥 위드 코로나라고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맞다면 당연히 외국에서도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표가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거의 다 이제 만석이고 퍼스트 클래스라든지 이런 쪽도 다 매진이 돼가지고 지금 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지만 아직까지 예약이 된 상태고 아직까지는 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럭셔리 관광을 위한 럭셔리 쇼핑을 위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그 전에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미중 무역 분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개 품목에다가 관세 붙이고 너네 붙이냐 그럼 우리도 올린다 해서 그때 관세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건값이 너무나 올라갔고 아까 코인한수 전문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잡고자 뭐를 감행하냐면 이 관세를 낮추는 것을 이제 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물건값이 확 떨어지긴 하거든요. 관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세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물건값이 싼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쇼핑을 한다는 거겠죠. 예전에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명동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밤거리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검은색밖에 안 나요. 머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사진 찍으면은 텅텅 빈 명동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고 명동이 또 워낙 비싼 곳이다 보니까 점포들도 다 정리가 돼서 좀 휑한 느낌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또 오는 것들은 또 기대감 또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이 고품질의 컨텐츠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 물건값도 싸고 이제 여행도 좀 가고 싶은데 그러면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좀 오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해낸다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악재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좀 약간 이 명절 그 귀경길처럼 꽉 막힌 그런 상황인데, 이 외국인들이 와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물꼬를 좀 터준다면 이 경제가 좀 활발하게 조금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이 유통량, 이 통화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이 선순환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뭐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좀 있으면은 뭐 자영업자나 뭐 소상공인분들, 뭐 손실 뭐 관계, 그다음에 업종 관계없이 뭐 600만 원 정도 뭐 또 지원을 한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또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되고 좀 낮아지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경제가 선순환을 하고 유통량이 통화량이 증가가 한다면 이런 부분들 하나씩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씻겨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것들이. 그러면서 이 매수세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이제 그 정말 배고프고 막 춥고 이러면은 뭐 투자 생각 안 나요.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는 사람들 하거든요. 하긴 합니다. 조금 뭐 부족하긴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생계가 조금 나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이 덜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만큼 투자 시장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또 이제 지지라인 때 좀 잘 잡아주고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을 해서 우리가 조금 원하는 가격대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엔데믹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제 해외여행도 풀리고 우리나라 입국도 많이 좀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세를 낮추자 이런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동안 좀 위축됐던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호재는 일단은 오늘 이제 9시 반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되기도 하죠. 이 부분을 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발표가 되면 어느새 이제 약세장이 또 끝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CPI 발표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이제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죠. 그래서 약세장이 최저치까지 왔다라는 뜻은 그 전에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최저치를 찍고 올라갔으면 그 최저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최저치를 넘고 또 내려왔다라면 그 전 최저치를 봐야겠지만 그 전 최저치는 너무나 먼 과거에 있는 가격이죠. 그러면 최근 그 하락이 거의 끝일 무렵일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연중 최저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인 이제 캐시우드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서 새로운 자산군인 암호화폐는 나스닥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보여지고 있다. 커플링이 되고 있고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제가 어제 이제 S&P 500이랑 상관관계가 한 0.89 정도, 뭐 거의 0.8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관관계가 높지만 이런 약세장일 때는 그런 상관관계가 웬만한 코인들 다 비슷해진다. 웬만한 자산들, 그러니까 웬만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약세장 마무리까지 왔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약세장 마무리까지 왔다라는 뜻은 이 약세장이 끝나고 이제 상승 전환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뭐 오늘 저녁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캐시우드는 여기서 더 얘기를 하자면
자기는 이제 45년간 이런 투자 사업을 해왔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같은 좋은 기회는 본 적이 없다. 블록체인을 비롯한 이제 파괴적인 혁신 시장은 현재 약 10조 달러 규모인데 이게 2030년에는 210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돈나무 언니가 좀 약한 모습을, 좀 힘든 모습, 또 못 맞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맞춰주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는 좀 빛나는 모습을 좀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거 앞에 CPI가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저번 달이죠. 저번 달 8.4%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기가 피크점이고 이제부터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둔화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는 시장의 우려가 좀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간 3만 달러 좀 또 부근까지 또 떨어지고 있죠. 그게 아니라 이게 또 횡보를 통해서 약상승을 통해서라도 한 3만 3천 달러는 좀 회복을 해줘야 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작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가격과는 별개로 이제 뒤에서는 뭐 이렇게 계속 뭔가 벌어지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다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는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좀 비슷한 상황에 처져 있다. 그때 보면 이제 암호화폐가 과거 쓸모없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사라졌던 2000년대 초반 있죠. 인터넷 사업과 같은 단계를 겪고 있다. 지금에서 암호화폐가 너무 많죠. 이 부분에서 사라질 암호화폐는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걸러낼 걸 걸러내면서 인터넷 시장이 발달했던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이렇게 산통을 겪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암호화폐는 뭐 NFT, 뭐 디파이, P2E 등에서 여러 다양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인터넷이 발달했던 그때보다는 더 오히려 상황이 좋은 상태로 또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내다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NFT 얘기는 하니까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인스타그램이 NFT를 프로필 사진에 도입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번 주부터 또 도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번 주 내내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NFT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과 개인 지갑을 연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인스타그램과 지갑을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NFT를 뭐 인스타그램에서 또 뽐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고 있다. 점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발전이 오고 있고 다가오고 있고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래서 암호화폐를 하는구나.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암호화폐의 가치가 이로써 기업으로 통해서 발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은 이제 경제지표 발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악재로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워낙에 빠지고 있는 이 장세 속에서 내일 또 오늘 9시 반에 있을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금 또 반등에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상황 잠시 뒤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억만장자인 마크 큐반도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현재 인터넷 초기 단계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앞으로의 강세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NFT 관련해서도 인스타그램이 이번 주부터 NFT 프로필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실생활에서 좀 더 빠르게 접목되고 있다라는 점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코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시장 특징들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의 특징 코인부터 분석해 볼게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나왔고 지금 시장 자체의 분위기 이런 것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의 특징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사실 비트코인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한 며칠간 연속으로 또 엄청난 하락을 했죠. 그래서 꽤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하락 후에 지금은 좀 어제부터 해서 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오는 것이냐 아니면 살짝 올라오는 것좀 또 꼬시다가 또 엄청나게 또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뭐 더 격해진다 몇 달 안에 그럼 몇 달 동안 더 질질 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저번에 나와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누구도 지금 현재 이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낼 수도 없기 때문에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몇 달 안에 또 그런다? 그러면 또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또 하락을 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괜찮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이뤄준다고 한다면 또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잡혀주고 금리가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상승으로 반전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죠? 그건 미래의 일이고 그다음 뭐 제가 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이게 주봉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때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닥과 이 꼭대기를 이제 그어봤을 때 중간값이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지지라인대를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올려주다가 꼭지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꼭지점을 내려와서 다시 한 번 더 이 밑에서 잡았을 때 지지라인대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지금 현재 여기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올라오다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하락을 하게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이 모양은 헤드앤숄더지만 이게 이 첫째 봉우리 있잖아요. 여기보다 상 위에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쪽 위에 구간 그러니까 8천만 원 이상에서 형성이 됐다면 더 내려오겠죠. 4천만 원까지. 근데 지금 현재 올라오는 도중에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하락 반전으로 가는 뭐 패턴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쪽에서 횡보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또 한번 눌렸다가 최근에 또 올라오나 했더니 또 엄청난 하락을 맞으면서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죠.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지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또 내려갈 거예요. 아마 이때 올라갔다 내려갈 때 할 때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와주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지지라인대 잡고 갑자기 반등해가지고 6천만 원 이상 돌파해서 막 8천만 원 간다. 이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아마 조금 올라왔다가 지지라인대 잡아주면서 또 저항라인대 잡고 또 눌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웨이브를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때 지지라인대 잡고 요 올라오면서 한 5,500만 원이나 한 5,600만 원 선이 되겠죠. 한 요때쯤에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했을 때에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 자체가 그나마 여러분들의 손실률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그때가 뭐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조금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지고 뭐 저항을 받던 말던 이번에 한번 올라가지고 저항받고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흐름들. 그리고 아마 이쪽에서 조금 짧아지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냐면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이 오른쪽 바닥이 좀 더 높은 뭡니까?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반전 패턴만 딱 나와준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비트코인의 가격 뭡니까? 한 뭐 7천만 원이나 또는 8천만 원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들 물려있던 코인들을 대부분 다 탈출하는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이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오른쪽 바닥 좀 높게 상승하면서 쌍바닥 패턴만 딱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만한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정확한 박스권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두 번의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준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보여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던 상승장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시는 것도 좋은 매매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특징 코인은 일단 엔진 코인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슈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크게 큰 작용을 할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전에는 좋은 흐름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그게 시장이 그때는 좀 애매할 때라서 그래도 그런 효과를 보였는데 지금은 좀 내려와 있는 상태다.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까라고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내용 전달 내용이니까요. 그다음에 오늘 엔진 코인이 오늘 후오비 재팬에 좀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후오비 재팬에 대한 트위터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21일 날 후오비 재팬에 이제 엔진 코인과 폴카닷이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해요. 후오비 재팬이 그렇게 생각보다 큰 거래소는 아니지만 이전에 리스크가 후오비 재팬의 상장을 통해서 이날 또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때는 좀 횡보 구간이었는데 이게 2월 21일 날이었거든요. 이때 지금 이제 요 가격이죠. 요 가격대. 이때 5% 많게는 10몇 프로까지 올라가면서 그날만 해도 좀 좋은 상승을 이끌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이런 상장빔 그 전부터 좋은 상승이 있었지만 그 상장하는 그날에도 상장빔을 좀 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오늘도 이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폴카닷이랑 이제 엔진 코인 두 개가 상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엔진 코인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보시면 이제 엔진 코인이 상장돼 있는 곳에 어디에 상장돼 있는지 좀 나타내는 지표인데 제가 거래량으로 좀 배열을 해놨습니다. 근데 업비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희가 업비트 사용하는데 이게 거래소 순위로 봤을 땐 7등이라고 해요. 근데 폴카닷은 상대적으로 이 7등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봤을 땐 그냥 국내 업비트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 측면에서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업비트가 엔진 코인이 좀 더 좋다. 업비트가 많이 사용되는 엔진 코인이 좋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엔진 코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엔진 코인이 1,075원 아무래도 상장하는 날이지만 그렇게 힘이 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1,000원대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1,000원대 당연히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 확대를 조금 풀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밑에 스토캐스틱을 제가 주로 사용은 하는 건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봉으로 봤을 때 이때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죠. 과매도 구간에 내려갔었는데 그때보다 더 밑에 현저히 떨어져 있는 현재 모습이 그 저점보다 현재 더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이 말은 즉슨 사람들이 가격과는 별개로 많이 팔았다.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너무 매도를 많이 했다. 근데 그 가격을 보니까 그 전 가격이랑 비슷한데 왜 그때보다 더 밑에 이 과매도 구간이 내려가 있냐. 그 말은 이제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전보다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많이 팔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팔았는데 이게 이 가격까지 왔다. 그러면 그 전 가격보다 똑같다. 그러면은 충분히 많이 팔았고 이제부터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다시 날봉으로 좀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봉으로 보면 현재
다른 지표 참조할 만한 거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볼린저 밴드를 조금 넣어보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죠. 다른 코인들은 볼린저 밴드 밖에서 놀고 있어요. 그나마 가격 방어가 좀 잘 돼 있는 편이고, 그럼 매수를 해야 된다라면 어느 정도 저항 라인인 뭐 5일 이동 평균 선도 뚫어줄 수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가격은 20일, 그다음 뭐 60일까지 내다보시고 도전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상장이 있기 때문에 상장빔도 한번 또 쳐다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엔진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후오비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상장 빔을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과 함께 어떻게 체크를 하면 좋을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코인 사부님. 이렇게 좀 하락장이 좀 지속이 될 때 눈여겨볼 만한 코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입니다.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장에 있다가 상승으로 반전하는 시장에서 꽤 많이 좀 올라가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눈여겨보시고, 요거는 이제 그 웹 3.0 기반의 탈중앙화 코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른 뭐 멀티체인이라든지 뭐 그다음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 많이 또 연동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괜찮게 좀 평가를 받고 있고, 게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30건의 트랜잭션이 발생이 될 때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 건 정도 트랜잭션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긴 뭐하고 조금 약간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느린 트랜잭션 속도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너무나도 빠른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좀 많이 편하고, 또 아까 멀티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많은 코인들과도 연동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현재 저점을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장에서 상승으로 반전할 때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좀 이렇게 상장한 지 업비트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상승으로 반전할 때 한 번 빡 올라왔다가 횡보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얼마 전에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다가 올라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 최고점까지 한 1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좀 단기간 안에 1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크게 좀 상승을 했고요. 좀 정직하게 올라오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빡 올라왔다가 좀 며칠 또 횡보나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빡 올라오는 흐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몇 번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해서 수익 받다가 좀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해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고, 뭐 기다린다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지지라인 대를 지금의 지지라인 대로 또 삼고 있는 와중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트코인의 흐름 여기서 올라왔다가 뭡니까? 딱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올라가주면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그렇게 똑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 쌍바닥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기대값은 요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요 정도를 그대로 올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100원 정도는 올라간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또 여기가 저항 라인대가 형성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난하게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2만 원, 2,000원에 2만 원이죠. 자, 그래서 매수가는요 13,500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조금 더 높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돌파할 수 있고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10,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급상승을 보였던 코인이기도 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올라가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박스권을 잘 파악만 한다면 여러 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효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코인사부님의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코인은 일단은
아발란체 들고 왔습니다. 앞에서 뭐 높은 뭐 처리 속도의 장점을 또 얘기하셨는데 이 아발란체 또한 또 높은 처리 속도와 또 저렴한 수수료를 특징으로 가지는 코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발란체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표들도 다 웬만하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른 뭐 참고해야 될 뭐 이동평균선이나 어떤 뭐 캔들들도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서 왜 지지를 받나요? 거기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죠. 그다음 심리적인 매물대가 작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매물대 지지 라인을 정확히 강력하다라는 것, 이게 중요성을 좀 한번 부각이 되었던 사례가 가장 비트코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아발란체에서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다른 코인들은 지금 이제 지지 라인이 현저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의 연중 저점까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아발란치는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쌓아놨던 매물대가 저점과 고점이 확실히 구분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저점에 매물대가 쌓아놓은 게 많거든요. 그걸 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발란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업비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상장 이후에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부족해서 제가 바이낸스 차트를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두우신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지금 이제 쌓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과거의 매물대, 이 마우스 커서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과거의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 근데 또 가격대가 또 때마침 또 40달러이기도 합니다. 또 심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1달러, 뭐 10달러, 100달러 이때가 정확히 그 달러를 맞추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가격대라고. 또 40달러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근데 40달러에서 왜 받았지 봤는데 그 전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받았다. 지지 구간이 두껍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보다 더 반등 혹은 더 지지 라인을 받아주는 물량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가 좋냐? 그러면 이제 지지 라인의 힘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저항 라인의 힘을 확인하러 가야겠죠. 그러면 그 저항 라인이 한 56달러까지 한번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물대가 현재 이 과거의 이 매물대와 그다음에 최근에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급락은 그만큼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56달러까지 결국에는 71,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로 바꾸면 매수는 한 64,000원 이상일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일 이동 평균선 부근입니다. 그리고 매도가는 71,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56,000원 이하에서 잡고 들어가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한수님의 공략 코인 아발란체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시장 어쨌든 나스닥과 함께 커플링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디커플링 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핸드폰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앞으로의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어갈 이 장세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매매 전략 잡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